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쯤 고등학생들은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을 것이고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대부분 12학년들은 입시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지만 미국은 9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책은 바로 그런 혼란을 겪는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사상적인 방황과 또 믿음에 대한 혼란,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가기 전에 학생들 혹은 대학을 가 있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홍길동 대학에 가다는 제임스 사이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요. 제임스 사이어는 미주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IVP의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에 초빙되어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코끼리 이름 짓기, 지성의 제자도,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워낙 미국을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배경을 조금 바꿨는데도 내용적인 면은 여전히 미국적인 것이 많아서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Chris Chrisman Goes to College입니다. 기독 대학생들에게 캠퍼스는 어쩌면 어깨를 움츠려야만 할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학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본서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개인 문화주의에 직면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긴장된 속마음과 구체적인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몇 명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통해서 학교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중간 그들이 학교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정리해주고 개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개인주의 및 다원주의의 문제 등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기독 공동체의 필요성, 전도, 성경 공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 등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한국에 꼭 맞는 한국 문화와 한국 배경을 가지신 분이 한국인에게 맞게 이러한 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목차를 보면요. 제1장 홍길동 대학에 가다, 제2장 현대성의 소용돌이, 제3장 박갑돌 대학에 가다, 제4장 홍길동 마침내 대학생이 되다, 제5장 진리는 실제 하는가, 제6장 열린 지성, 한쪽은 닫자, 제7장 삼총사 이야기, 제8장 혼자면 충분하다, 제9장 4명이 이룬 공동체, 제10장 공동체와 혼돈, 제11장 예수님께 다가가는 박갑돌, 제12장 봄날 젊은이의 환상, 제13장 신앙의 공적인 얼굴, 제14장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오늘은 제1장에서 3장까지를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홍길동 대학에 가다. 막 대학생이 된 홍길동은
대구에서 태어나 비교적 복음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입학 전 스스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교회 학생의 활동도 했으며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약 10분간 꾸준히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영적인 삶을 살았던 학생이며 교회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계율을 알고 있었고 복음서 중 하나에 대해서는 제법 익숙한 법이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듣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같은 방 룸메이트인 조태평이란 학생은 무신론자로 친절하고 헤매던 리포터를 도와주는 등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주지만 네가 뭘 믿든지 나는 괜찮다며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안 믿지만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이들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에 있는 2학년 이신경은 모든 남학생들에게 언제나 성차별주의라고 욕을 해댔고 복도 끝에 지내는 최복하라는 친구는 포커게임을 몇 번씩 열다가 걸리기도 했고 경영학과 학생으로 빨리 졸업하고 출세의 길에 나서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희와 철수라는 커플은 학교 밖에서 따로 동거를 하며 기숙사 방은 부모의 편지를 받는 주소로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에 열심이었다가 식어진 수많은 믿는 선배와 친구들, 조선교라는 공격적인 전도 방식으로 모두를 피하게 만드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무언가 변하고 있다고 느낀 것은 바로 기숙사 생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대학 가고 직장을 잘 들어가고 예쁜 여자애 하나 만나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후에 결혼하고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한둘 정도를 주님께 인도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 생각했었고 그 길을 놓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구조가 확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옳을지, 누가 옳긴 한 건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업을 듣는 것들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었고 생물 시간에는 교수님이 우연과 필연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고 단언하시며 설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고 창조론자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으며 사회학에서도 종교란 민중의 아편이거나 원시적인 기원의 흔적이며 종교란 진리라는 것만 빼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계의 종교 시간엔 각 종교의 연사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했고 기독교만이 진리로 알고 있던 길동이는 혼란에 빠졌으며 그들의 신앙도 옳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길동이는 그저 알아서 조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얼마 동안은 그저 편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신앙을 뒤로 밀쳐 놓았다기보다는 사적인 삶으로 국한시킨 것입니다. 2장 현대성의 소용돌이. 길동이는 혼란의 물결이 왕노릇하는 현대 대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독 신앙에 대해 대학이 던지는 도전들에 맞부딪혀서 한 학기만에 벌써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길동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덮친 사회적인, 지적인, 현대성의 4가지 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존재이며 특정한 나라와 가정과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특정한 사회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최초로 가지게 된 신념들은 최초의 환경, 즉 부모의 신념입니다. 사춘기에 자신을 알기 시작하나 결코 우리의 뿌리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대성의 4가지 세력 중 하나인 개인주의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나는 나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의존해서도 안 된다. 결국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주의는 주로 서구적인 현상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적 개념의 뿌리를 두고는 있습니다. 존 포크는 개인을 근본적인 실제라고 보며 사회는 2차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원주의는 다지선다형의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길동이의 룸메이트도 무신론자, 또 다른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 불교 신자, 증산도,
뉴에이지 사상 혹은 힌두교도 등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도 결정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묻는 것은 사회적 관례를 깨는 것이 됩니다. 상대주의는 다수의 대안들에 직면한 우리의 세계는 종교적, 철학적 관점들의 진리 여부에 대해 질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사회적인 평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너한테는 그게 진리일 거야. 좋아. 하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런 식인 거죠. 윤리적 가치관도 마찬가지로 취급되었습니다. 낙태나 술 취하는 문제도 말이죠. 현대성의 네 번째 세력은 사생활화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실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놓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즉 공과 사로 나누는 것입니다. 공적인 영역에는 정부, 정치, 기업, 경제, 생산기술, 과학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이 영역은 사실에 의해 지배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 이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적인 영역에는 종교, 도덕, 여가, 소비의 문제들인데 어떤 것을 하던 자유가 있고 취향의 문제라 여겨지지 사실 여부는 관계가 없게 여겨집니다. 길동이는 한편 지적인 세력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세속 대학을 지배하는 세계관인 자연주의였습니다. 자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며 자연주의적 설명만이 진정한 설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문과학자들도 이런 과학의 절차를 모방하려고 애쓰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끼리도 상당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도 있는데 이것은 각 사람의 자아를 실제의 중심으로 보며 모든 실제에는 영이 스며들어 있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영은 자아라고 합니다. 제3장 박갑돌 대학에 가다. 3장에서는 박갑돌이라는 새로운 새내기를 소개합니다. 전남 작은 섬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광주로 이사와 살았는데 가족 배경이 무속 신앙이 있고 불교와 섞여 있었지만 부모님이 그다지 종교에 열심을 내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종교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기로 다짐했었습니다. 어릴 때 해옥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옥에 가고 싶지 않거든 구원받아야 한다며 계속 되풀이하는 그 애를 상관없이 지내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 정상이라는 이성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믿지 않는 가족이 멋있다고 느껴졌고 그의 가족은 유교나 불교 같은 종교에 대한 미개한 추종을 차버린 지 오래된 계몽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돌이와 정상이는 둘 다 바둑을 즐겼으며 둘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도 길동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인 강경기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의예과에 똑똑했으며 그런데도 믿는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아직도 신 혹은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걸까 멘붕이 온 거죠. 심지어 대학원생 실험조교조차 무신론자 행세를 하지 않고 신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과학에서 신을 설명 요인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며 진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권비종 교수님은 왜 그렇게 모든 신앙에 호의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사생활화된 그 사고에 그의 무신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자신의 무신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룸메이트 경기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데도 엄청난 신앙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고 갑돌이도 그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기의 신앙이 진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말 어둠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습니다. 현대성은 신앙과 불신앙 모두를 양쪽으로 공격하고 둘 다 헤매게 만듭니다. 책들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솔직히 길동이가 볼 때 도대체 믿지 않는 이 친구들보다 신앙을 가진 자신이 뭐가 더 나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학원만 놓고 보면 둘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좀 잘 되면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둘 다 학업에는 성실했다. 사실 길동이는 자신이 분해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금껏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지탱해온 그 중심 이야기가 헝클어지고 있었다. 층층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보며 살고 있었다. 누가 옳을까? 누군가 옳긴 한 걸까?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는 아닐까? 왜 나는 애인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믿어야 하는 걸까?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그 창조론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단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한마디로 일축할 뿐이었다. 이 점은 상당히 우습게 느껴졌다. 우리는 종교적인 개념의 진실성이나 허구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내에서 종교의 역사와 기능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학생의 질문은 사회학이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으로 묵살되었다. 적어도 얼마 동안은 그는 그저 편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자신의 신앙을 전한다는 따위의 생각은 제쳐놓아야 했다. 제2장 현대성의 소용돌이. 존 로크는 개인을 근본적인 실제로 보았고 사회는 2차적이라고 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나는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내 물질적 소유와 내 사회적 권력과 내게 주어진 명예를 가지고 내 성공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온갖 제약들과 온갖 전통들에 대항하여 나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나는 나여야만 해. 다원주의는 사실상 우리 세계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신념과 행동들이 한 무더기씩 뿌려지고 아무 방해 없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 상대주의에서는 윤리적 가치관도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네가 낙태가 옳지 않다고 믿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내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내가 금요일 밤에 술에 취해서 토요일 내내 골아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은 거야. 네가 금주가인 것도 괜찮아. 하지만 내 맘대로 하는 일이 네가 참견하는 것은 괜찮지 않아. 길동이의 기숙사 친구 중 한 사람이 한 말이다. 현대성의 네 번째 세력은 사생활화이다. 공적인 영역의 사실은 과학의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그것은 진리, 즉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공적인 영역의 질서 정연한 세계이다. 이런 여러 네 세력뿐만 아니라 직업화, 관료화, 전문화, 기술화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칼 세이건은 우리가 보는 우주만이 지금 있는 것, 혹은 과거에 있던 것, 혹은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자연주의를 가장 간략하게 정의한 것이다. 자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며 자연주의적 설명만이 진정한 설명이라고 주장한다. 철학만이 진리인가, 선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몇몇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아직 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세속대학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세계관인 자연주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타 종교인들도 모두 신앙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난 2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쉽게 굴복하고 자연주의자가 되었다. 제3장 박갑돌 대학에 가다. 갑돌이는 정말 대학의 지성에 함몰된 것이다.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이고 사생활화된 그 사고에 그의 무신론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문제에 봉착했다. 현대성은 양쪽으로 공격을 한다. 신앙과 불신앙을 모두 넘어뜨린다. 기독교 신앙과 무신론,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과 유대교,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는 진리이고 누구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면 이 땅은 흔들리고 갈라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줄 북극성이 비치지 않는 깊고 무한한 가능성의 계곡으로 우리를 빠뜨려 놓고 말 것이다. 네, 오늘은 새 책 제임스 사이어의 홍길동 대학에 가다 중에서 1장에서 3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에서 6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